네, 오늘 이슈판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포부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구의 박균택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박균택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자, 당선인 다시 한번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1.70%라는 높은 투표율로 광주 광산갑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광산 구민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후보가 5명이나 됐는데 80%라는 그 지지를 보내주신 것,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광산의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구민들의 바람이 담겼다고 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당선이 이제 확정된 직후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축하도 받으셨을 텐데 주로 우리 유권자분들 또 축하를 해주신 분들, 주민들 어떤 말씀 또 당부를 하시던가요? 예, 그 축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예.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거의 공통적인 것이, 첫째는 그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달라. 또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그 민생을 돌봐달라. 광산의 현안들 잘 해결해달라. 또 그리고 우리 광주 국회의원들 제발 중앙에서 큰 목소리 좀 내달라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주문 사항들 가슴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박균택 당선인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는 선거운동을 하시는 게 만만치만은 않으셨을 터인데 좀 선거 과정에서의 좀 힘들으셨던 점이나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보면서 실속 없이 명예욕만 가득 찬 그 검찰주의자들이 나라를 그 망쳐놓을 것이라는 그 걱정 때문에 정치에 나서게 됐는데, 예. 그들을 잘 아는 그 저라도 나서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 재작년 22년 그 여름이었습니다. 선거는 이제 조직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광산이 제가 나고 자란 곳이지만 선거를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 없어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 선후배, 그리고 이제 광산 발전을 희망하는 그 선배님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변호사가 된 이후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열성 당원들, 그분들이 양으로 음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경선 승리가 가능하고 본선 승리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 고향 광산,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분들의 삶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네. 또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생하게 좀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이 제 정치적 자산이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잘해야겠다고 그 날마다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초선이시니까 재선 또 출마하시게 되면 그때는 선거운동 좀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제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고요. 예. 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또 압도적인 지지로 과반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를 하면서 압승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200석을 넘기지는 못해서 좀 다소 아쉬움도 있다 이런 분석 평가도 있습니다. 개헌 저지선이 이제 좀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선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요? 예, 이제 야당이 이처럼 많은 의석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정이나 법률안 거부권 방지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추려면 200석이 확보됐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참을 이루지도 못하게 아쉽게 200석이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실이 이런 것이고 나머지 과제는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권은 반민주적 그 사고를 가졌고 근본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역할을 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그 정권 견제 역할을 잘 수행해서 국민들 다수의 공감을 얻고 국힘 의원들 중에서도 뭐 8명 이상이 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양심적인 우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윤석열 정권이 탄핵으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또 그 어떤 윤석열 정권이 겪게 될 네임드 현상, 이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대 야당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여당의 그 혼란과 무능, 이걸 잘 수습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을 믿고 또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 오늘 당선인들께서 나오신 방송에 출연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자 남깁니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광주 발전을 또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라는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최강 기아 타이거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분께서는 박균택 당선인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라는 댓글 보내주셨고, 준준부로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님의 최강 호위무사 박균택 변호사님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굉장한 또 열혈 팬이신 것 같습니다. 준준부로님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댓글의 감사합니다. 연장선에서 좀 질문 드리죠. 우리 당선인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대표의 법률특보로 활약을 하시면서 이른바 이재명의 방패다 이렇게 또 영예로운 칭호도 받으셨는데, 국민들로부터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총선 전날에 좀 출석시킨 것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3일을 법원 재판에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로 재판부를 옹호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 평등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옳지 않은 평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재판 기일을 잡을 때는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날을 피해서 기일을 잡는 관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가 2주 정도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법원에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선거 일정을 무시한 채 재판을 감행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헌법은 사법부의 그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어떤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법원이 도대체 누구 눈치를 봤길래 선거 기간에도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불러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범인이나 되는 것 마냥 언론에 노출되게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그 무리한 출석욕으로 사실상 사법부의 중립성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박균택 당선인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께서 좀 그런 공감을, 글쎄요, 제1야당 대표를 선거 바로 전날에 좀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법원이 이거 신속하게 해야 될 그런 재판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간 좀 여유도 주고 해도 되는데. 자, 어찌됐든 우리 당선인께서는 당선 직후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입법 활동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일까요? 예, 지난 국회에서 죄송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에 검찰 개혁 시도를 하긴 했지만 네. 매우 어정쩡하고 미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를 했고, 그 국가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앞으로는 수사가 아닌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권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그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망쳐놓은 검찰 인사, 이걸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의 그 참여를 강화하고, 또 외부인들이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해서 심의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들이 앞으로는
그 대통령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고, 검찰이 통치권자의 보조기구가 아닌 어떤 국민의 통제를 받는 인권보호기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법안 발의 전 또는 법안 발의 후에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가열차게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당선인님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을 헌법상의 중요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로 생각했을 뿐 그것을 벼슬로 생각하거나 권력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전 투구식의 싸움을 벌이는 그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국회의원을 벼슬 내지는 꿀단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합당한 징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잘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국민이 군림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다, 이런 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당선님, 그런 의미에서 4년 후에 우리 유권자들, 지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시고 또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요? 예. 이제 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박균택이가 평소 광산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광산의 효자로구나. 그리고 DJ 노무현 대통령 다음가는 자랑스러운 정치인이다. 호남을 빛낼 인물로 키워줘야겠다라는 예.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열심히 그 마음 또 각오가 퇴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롯이 잘 의정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당선님,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 또 선거구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각오, 포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산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드렸던 약속들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면서 잘못하면 좀 꾸짖어 주시고 잘하면 칭찬 많이 해 주십시오. 광주, 우리 광산 구민, 광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정치인이 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당선님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지고 또 활발한 의정 활동 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했습니다.